연습 문제 19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충분히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선 1번은 자, 여러분들 이제 수치 대입법의 대표적인 문제고 여기 이제 인수들을 잘 봐야죠. x라는 인수랑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두 번째 항 보면 x-1 말고 이번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도 있죠. 자, 이런 인수들이 두 개 교차되면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자, x제곱 플러스 1이랑 같은 거고, 자, 식의 좌변과 우변에 우리가 우선 x는 0을 대입해 봅시다. 자, 0을 대입하는 이유는 x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x 0을 대입하는 순간 이 값이 0이 돼서 a 곱하기 0 곱하기 x 마이너스를 할 때 여기 0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이겠죠. 어쨌든 요 항 전체가 0으로 사라질 거고, 자, 0이 안 되는 항이 이 항이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대입법 문제를 교과서에서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x가 0을 대입하면 지금 요쪽 항만 살아남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가야죠. 자,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여기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인데 요게 이제 헷갈린 친구들은 여기 쓰세요. 그럴 때 처음에는 우선은 암산으로 하면 좋은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항을 하나하나 쓰십시오. 0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 플러스 1은 1이니까 1 돼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x에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사라진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x에 0을 대입하면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처음 건 이제 다 보여드렸고, 그럼 x가 1일 때, 그럼 x-1이 있는 항은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짝만 보고 있면 되겠죠. 그럼 x에 1을 넣는 순간 1, 여기는 2죠. 그래서 2c가 될 거고 2를 넣으면 우변은 1 플러스 1 해서 역시 2가 돼서 c값도 1이구나. c값은 1이구나. 그 다음 x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항들은 다 0으로 사라질 거니까 남는 거는 첫 번째 항이면 남겠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헷갈리면 쓴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 x에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세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틀리는 문제들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틀려요. 숫자 순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조심하고, 자, 우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역시 제곱하면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2a가 2니까 여기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항을 대입하는 걸 빠르게 판단해서 실수 없이 빠르게 구하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우선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좌변은, 자, 우변은 좀 생소하게 보통 위에처럼 숫자로 등장했는데 문자가 좀 등장했네요. 요게 좀 생소할 겁니다. 어쨌든 항등식의 가장 큰 특징은 좌변, 우변이 동일한 식이고, 내가 어쨌든 똑같은 식이니까 이 보이는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이든 같은 값을 넣으면 같겠죠. 당연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 그걸 체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우선은 여기에 x에 이제 b를 대입하면 되겠죠. b를. 그렇죠? 이 부분. x에 b를 대입하면 좌변은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우변은 x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0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이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어쨌든 항등식은 자, 항상 어떤 값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x에 b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져야 된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직관적으로 했는데 2차 방정식이 보이죠? 자,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b 마이너스 2, b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 또는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단 b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에서 내가 가는 게 맞나 그럴 때 이런 조건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즘 b가 2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b를 2를 대입하면 식을 내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됐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a 값을 찾아야 되겠는데 자, 요거를 잠깐 지울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전개해서 좌변이나 우변을 비교해 봐도 되겠죠. 여기 c고 있으니까 c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cx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식은 a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은 cx랑 여기 마이너스 4ax가 되겠네요. c를 먼저 쓰겠습니다. 플러스인 걸 마이너스 4ax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항은 4a가 되겠죠. 4a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항등식이란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이라고 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 그러면 2차 식끼리도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1차 식끼리도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수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우리가 a 값 우선은 자, a가 1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a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c를 찾아도 되겠네요. c-4a랑 x의 개수요. 이 값이랑 여기 x의 개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a가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4가 마이너스 1이라서 c는 이항하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구한 b값이랑 b값이 아까 2였나요? c는 3, a는 1 이렇게 해서 네, 답을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선 문자가 등장한다는 게 우선은 여러분 생소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가 아닌 문자를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법 말고 이렇게 이제 좌변과 우변을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비교해보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차수의 개수들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연습해보고 처음 이거 틀렸던 학생이나 못 풀었던 학생은 잘 숙지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접근하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자,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노골적으로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지 않아요. 실제는 우선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공부하고 있고 항등식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항등식 단원에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여러분들 하고 나서 항등식이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k 값에 관계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잘 쓰이는 표현이죠. 임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표현들이
수학 문제 자체 중간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딱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푸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K가 있는 항이랑 K가 없는 항들로 묶어서 정리해서 는 0꼴로 만들죠. K 값은 변하는 값이고 K는 어떤 값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K는 임의의 K예요. 결정되지 않는 모든 또는 실수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는 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K에 관한 항등식은 이런 형태로 푼다는 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푸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우선은 바로 K에 대해서 식을 전개해 봅시다. 주어진 식을 자 KX제곱이 전개하면 그럼 X제곱 K로 묶으면 되겠고 KY제곱이니까 Y제곱 K가 되겠죠. 그 다음 K가 어딨냐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8K가 있네요. 이렇게 8K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는 이제 나와 있으면 자,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3x가 있고 3y가 있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여러분들이 k가 있고 없는 항으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뭐가 되든지 자 우변 0이랑 같아지려면 이 친구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항하면 8과 같겠네요. 그 다음 이 친구도 0이 되죠. 이 친구도. 그러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묶을게요. 그 다음에 3에 x 플러스 y를 묶고 싶죠. 공통항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역시 0이 돼야 이 친구도 0이 되고 이 친구도 0이 돼야 좌변 전체가 0이 되고 그래서 우변 0과 같아지겠죠.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제곱의 합이 0이 8이라는 거 알아냈고 그럼 여기 8이죠. 이거 8. 그럼 이건 마이너스 8이라고 쓰고 가죠. 굳이 갖고 갈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3x 플러스 y는 플러스 2까지 해서 이항을 할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이제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우리가 x 플러스 y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합과 제곱의 합을 줬네요. 뭘 구할지 뻔하게 알겠죠.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을 많이 한 사람은 제곱의 합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건 곱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알고 있는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뺀다 라는 식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 이게 8이고 자 여기 2였죠. 합이 2의 제곱 4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8이 될까요? 플러스 4가 되면 되니까 이 네모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y 값이 마이너스 21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언급하지만 항등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표현이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k 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항등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할 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x, y 모두 항등식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되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푸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항등식인지 알면
자, x가 있는 것들 모으고 y가 있는 것들 모으고 xy가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모아서 다 묶어서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에 0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푸는 건 어렵진 않아요. 약간 기계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항등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강조하지만 항등식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항등식이라는 걸 쉽게 찾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전 영역에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서 항등식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어떤 조건을 빼게 돼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우선 정리해 볼까요? 우선 x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고, 그렇지 않네요. 여기 한번 우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cx가 될 거고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x를 추려가지고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a 플러스 b x인데 자, 마이너스 2x가 넘으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x가 2항에 오면 마이너스 cx가 되겠네요. 자,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등식을 넘어오면서 2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y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y는 b 마이너스 2c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c가 넘으면 c가 될 거고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y는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수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와 관련돼서 묻고 x가 변하더라도 곱해지는 수가 0이 되면 0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c가 2라는 걸 먼저 잡아내면 되겠죠. 이게 0이 되려면 c가 2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 1로 넘어오면 되겠네요. b-2c도 0이 돼야 되는데 자, c가 여기 2니까 b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a 값을 구하러 가면 되죠. a 플러스 b인데 b가 4였으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c인데 c가 2였으니까 이건 뭐 0으로 사라질 거고 어쨌든 요 전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푸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이해해서 잘 묶어내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22번. 자,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자,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선은 자, 모든 실수 x, y인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 x랑 y를 더하면 1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 x, y라고 했으니까 역시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x, y니까 선생님 x, y 없는 거 이렇게 묶어서 풀면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요 조건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야 되죠.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등장할 때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문자 두 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접근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결정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하고. 자, 그러면 y라는 값을 우리가 1-x랑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주어진 식 axy인데 y 대신 1-x를 대입하면 되겠고 bx는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cy 플러스 2는 0인데
c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정리하면 여기는 ax 마이너스 ax 제곱 bx 자 c 마이너스 c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물론 y에 대한 항등식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묶으면 되는데, 이제 차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는 x 제곱이랑 x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묶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x 제곱 2차, 그다음 1차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이 c랑 2네요. c 플러스 2는 0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x 값이 변하면 x랑 x제곱은 다르게 변하겠죠. 왜냐면 얘가 3이다 그러면 9니까. 어쨌든 자, 근데 항상 이게 0이 되려면 곱해져 있는 값들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0으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어떤 수가 오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0이란 얘기죠. 자, a가 0이고 그러면 b 마이너스 c가 0인데 b랑 c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c가 c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b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구한 값을 일단 이제 여러분 대입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언급해 볼까요? 항상 a는 0이죠. 그 다음에 답을 쓸 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b니까 b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b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역시 마이너스 c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2가 돼서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구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낼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는 23번. 다항식을 자 지금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몫이 x-1일 때 상수 a의 값이랑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주어진 요 3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눗셈은 검산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죠. 그럼 몫이 주어질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울 때 자,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나누는 다항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적다 그랬으니까 이거 2차식이죠. 나머지는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되니까 최소 1차식이 된다는 거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식을 자, a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우리는 p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이렇게 1차식으로 해서 p 값, q 값을 구하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산식을 표현하는 건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검산식은 결국은 요 좌변이랑 우변 전개에서 나머지랑 더하면 같은 식입니다. 항등식은 결국 동일한 식이에요.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식입니다.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고 같은 수를 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자, 선생님이 이거 전개하는 과정을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자, 우선 전개해 볼까요?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제곱이죠. 근데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생기죠. 그래서 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에서 2차식은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 1차식은 자,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2x 해서 x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1차식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x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좌변에 있는 식이랑 같은 식이죠. 우변에 있는 식은 동일해야 되고,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x 제제곱에 자, px랑 1x니까 p 플러스 1x 상수항 q 마이너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우리 바로 비교하면 되죠. 자, 우선은 우변에 2창이 없잖아요. 자, 좌변에 2창이 있는데 그럼 결국 같은 식이 안 되는 거니까 2창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자, a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1창끼리 같아야죠. 그래서 p 플러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2 개수가 같아야겠죠. p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항하면 그 다음 또 역시 상수항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q 마이너스 2랑 1이랑 또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q 마이너스 2는 1이다. 그래서 역시 q 값도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얼마냐? 자, p랑 q가 둘 다 p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x, q는 3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여러분들 검산식을 세우는 건 충분히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여기서 이제 경험했을 거고, 그 다음에 검산식이 우리 항등식이라는 개념 꼭 기억하세요. 같은 식이에요. 동일한 식.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항식 4차 다항식이 자 2차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고,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은 쓸 수 없죠.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요. 그럼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개수로만도 한번 연습을 했었습니다. 2차, 1차, 0차. 차수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3, 2차가 없네요. 4, 3, 2, 1, 0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수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숫자로 개수로만 하는 것도. 자, 무조건 최고창을 맞추려면 여기 최고창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똑같이 될 거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겁니다. 그럼 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a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최고창 맞추려면 역시 2가 되면 되죠. 그럼 2 마이너스 2 됐나요? 자, 역시 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 자,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괄호 쳐서 구별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요 친구 b 내려오면 되겠죠.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역시 1이니까 1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자, 뺍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에서 1을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2차식이었으니까 여기는 4차식이었죠. 그럼 여기가 여기 상수항 1차식, 2차식, 여기가 2차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몫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a-1 x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1차식 상수항 이런 꼴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x 1차항도 사라져야 될 거고 상수항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a는 1. 25번 문제는 저기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 이제 이게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고, 여러분들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할 때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이 수학 책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 좋아서 그런 거야.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게 딱 등장하면 저렇게 딱 책에 실어놓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 문제는 잡아.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다항식을 요렇게라고 할 때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이렇게 전혀 안 배운 게 등장해. 여러분들 책에서 이런 게 안 배우는 게 딱 나와. 뭐야? 저거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우선 그게 된다고. 그럼 저걸 해석하는 걸 스스로 우선 해봐야 돼. 물론 이제 이건 벌써 나온 지 오래돼서 책에 실린 거고, 그러면 저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나온다고. 저걸 딱 보면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최신 모의고사는 선생님 이제 1, 2년 전 거는 이제 공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럼 이제 요 문제 보자고. 자, 이럴 때, 자, 요거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리고, 야, 노골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항등식의 개념을 써야겠지. 그래서 이제 A, B, C, D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우선은, 요 표현이 뭐냐 이거지. 수능이 이렇게 등장해. 수능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거 무조건 등장한다. 한두 문제는 반드시 안 배운 게 나와. 전혀 색다른 표현. 그럼 이거를 할 때, 우선 수학에서 약속이 뭐냐면, 요 n이랑 요 n은 같은 n이겠지. 맞아? 보이냐? 그래서 n은 자연수 n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연수니까 1, 2, 3, 4 넣어봐야지. 그리고 여기 문제 봐봐. 이 항등식이라고 표현된 데 보면 좌변 말고 우변에 보면 P1x, P2x, P3x 이렇게 돼 있잖아.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수도할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석하고 설명해 줄게. 자, 우선은 자연수 n에 대해서 Pnx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이제 n은 자연수야. P1x면 n에다 2를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n 여기 1이잖아. 1. 그치? n. 여기 같은 n이라고. 요 n이랑 요 n은 같은 n이라고. 그 얘기는 P1이면 x-n에서 1 이렇게 된 거예요. 1. Pn 여기가 n이잖아. n. 여기가 n. x-n 끝났어. 이렇게. n이 1이잖아. 다시 이제 P2를 보면 돼. 그럼 Px는 뭐야? x-1, x-n. 여기가 n이 2잖아. 2에서 딱 끝내야지. 이렇게. 됐지? 요걸 이해하면 돼, 이제. 그래서 요런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뭔가 주고서 이렇게 식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n에다가 1, 2, 3 이렇게 넣으면서 요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 그럼 P3x는 뭐야? x-1 쭉 가는 거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거야. n까지. 그러니까 x-2 x-n이 3이야. 3. 끝. 이렇게. 그 요 문제는 이 이제 약속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앞으로 이제 이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자연수 n 어쩌고 저쩌고 식이 나오면 n에다 숫자를 넣으면서 그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라고 생각. 그 정리할 줄 아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이야 이제. 그럼 뭐 풀 것도 없지 이제. 풀면 어떻게 하면 되냐? 대입하면 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은 a 더하기 b p1 여기다 b를 곱하면 b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맞지? 그럼 c에 p2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d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원래 식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끝이야.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없어. 됐어? 어떻게 하면 돼?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 항등식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항등식은 좌변의 식이랑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라고 해서 동일한 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식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동일한 식이니까 당연히 x에 뭐 똑같은 값을 넣으면 당연히 같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항함이 0이 되겠지. 그래서 이항함이 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정의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비교하려면 이거 다 전개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뭐 하면 돼?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넣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치 대입하는 게 더 낫겠다.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개념 설명은 다른 편에서 할게. 그럼 우선은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해보자. 그래서 x에 1 대입. 1 대입하면 2-3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우변은 자, x-1이라는 항을 갖고 있는 애는 다 0으로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a만 남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갑자기 줄어. 그거 말고는. 그럼 a 값 구한 거고. 그럼 x에 이번에 2를 대입하면. 물론 일단 2 대입하면 얼마야? 2의 세제곱, 4제곱이니까 16, 4, 3, 12 이렇게. 여기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a가 뭔지 알 거고 이제 2를 대입하면 b도 남겠지만 구해줘야 되네. a는 얼마야? 0이냐? 그럼 a는 상관없네. 그 다음에 우선은 이거 계산하면 뭐야? 그 다음 여기 2 넣으면 b만 남고 그냥 여기 2 넣으면 얘랑 얘가 사라지네 그냥. 그래서 b가 그냥 5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표현되는 거를 연습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지. 여러분들이 해봐. 풀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6번은 자, 우리 뒤에서 또 만날 거야, 이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야. 어쨌든, 문제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랬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쉽겠지만, 고2가 돼도 나오고, 고3이 돼도 나와. 여기서? 그러면 이 표현을 보고,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떠올리지 못하면, 우선 조건 하나를 놓치는 거야. 자, K값에 관계없다 그랬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묶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뭔 조건이 있냐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이제 MN을 구해달래. 자, 우선은 여러분들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을 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당연히. 대입하자. 1 넣으면 1 k-3 x 1 넣으면 1이지. 괄호가 의미 없네. 그 다음에 k 플러스 2m 플러스 n 플러스 2는 0이. 자, x는 1이 근이라고 해서 근이니까 방정식에 x값 대신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여기 당연히 아는 내용이니까 요 식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생각해내는 게 먼저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알아야지.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은 K로 묶죠. 자, K로 묶자. MK야. M. 여기 K 하나 있네. 1K 플러스 1K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연습해서. 그 다음 K가 없는 건 이제 뭐라 쓰면 돼? 여기 EM. 여기 n 숫자는 여기가 1, 2, 3인데 여기 마이너스 3도 있네. 수는 다 사라졌나? 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k로 묶는 이유는 k는 어떤 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k는 1000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 좌변 전체가 0이랑 같아지려면 k를 묶을 수 있는 얘가 0이 되면 된다. 이제 그게 항등식을 푸는 원리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m이 마이너스 이것도 0이 돼야 좌변이 전체가 0이고 우변도 0이 돼서 같아지겠지. 그래서 2m 플러스 n도 0이 되면 되는데 이제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n 값도 구해지겠지. 이거는 투 스텝에 있으면 아닌 문제 같아. 어쨌든 그쵸? 자, 27번은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표현이야, 앞으로. 영재야 보자. 다음 요 분수식으로 표현된 얘가 x, y 값에 관계없이 그랬어. 우선 딱 여기서 끊고 우리 벌써 얘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잘 이해해야 돼.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 값이 뭐 예를 들어 5면 5, 7이면 7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2분의 1이면 2분의 1 이렇게. 이 분수 값이 특정한 값을 갖는데. 근데 특정한 값이 뭔지 모르지. 근데 일정한 값이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수라 그래, 상수. 일정한 값을 상수라 그래. 어쨌든 일정한 값을 갖도록 그랬어. 근데 이 상수랑은 틀려. 어쨌든 일정한 값을 갖도록 여기 나오는 a, b 값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이야.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있을까? 단 x 플러스 y는 1이 아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수학 실력이 늘어. 그러면 여기 분모를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1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거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수학에서 가르치잖아. 그치? 0이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구나. 이제 그렇게 확인해야 돼. 반드시 수학 문제를 읽었는데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수식인데 얘가 일정한 값 얼마인지 모를 때 일정한 값을 이렇게 k로 놓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익혀놔라. 앞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정한 값이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k라는 문자를 많이 쓰니까 그냥 k로 놔. 다른 문자 고민하지 말고 k라고 놓는 거야. 이게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개념. 이것도 개념이야.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값을 가져? 근데 뭔지 몰라? 그러면 k라고 놓자. 이렇게. 그러고 시작해. 됐어? 꼭 메모해놔. 이거는.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럼 일정한 값을 가져.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그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식이 완성되고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양변에 곱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거 0이 아니니까 곱하면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자, 얘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니까 x, y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무슨 x, 무슨 y, 그 다음 x도 없고 y도 없는 애는 0 이렇게 바꿔야지. 항등식 문제는 다 이렇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수가 될지 모르는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항등식을 푸는 원리거든. 그쵸? 그래 그럼 이제 x가 있는 애 찾아. 그러면 등호 있어. 4x야 4. 여기 kx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kx 이렇게 x를 묶었어. ay야 ay인데 여기도 ky가 있겠네. 그럼 a 마이너스 ky 이렇게 되겠네. 아무것도 없는 애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넘어오면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는 0. 됐죠? xy는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얘가 1000이라고 하면 0을 만들어야 돼. 0을 만들려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4. 그 다음 y도 역시 변할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쩔 거야. 어쨌든 얘가 0이 되면 0 될 수 있으니까 a-k도 0이 되겠지. k가 4니까 여기다 4 넣으면 a도 4네. 이렇게. 됐죠? 이거 푸는 건지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발전 예제 보면 봐봐. 이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써야 되는 요 개념, 이제 어려운 문제로 잘 등장하는 거니 꼭 기억해야 돼. 정말 중요해. 이제 어려운 문제로 자주 등장해. 그래서 우선은 이 식으로 좌변이랑 우변은 동일한 식이야.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이렇게. 그쵸? 이걸 물론 뭐 수치 대입법에서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걸 좀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식을 좀 변형해 볼게. 이렇게. a에 여기 x-1을 다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볼게. x-1을 끄집어내. 하나. 그럼 얘는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중가로 됐으면 가로 그냥 크게 쓸게. a에 x-1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b x-1의 제곱이니까 하나 나갔으니까 하나 남겠네. 맞죠? 그 다음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d 이렇게. 됐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대. 잘 봐야 돼. 자, 요 3차 방식을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몹이잖아. 목 곱하기 더하기 d 이게 나머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차 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이 편하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3차식이야 3차 3. 근데 2차가 없어. 0 비워놔야 돼. 1차 마이너스 1 상수화 이렇게. 1차식이 0 되는 걸로 나누는 거라서 0 되는 거. 그럼 x 마이너스 1이 0 되는 1로 나눠야지. 처음 건 내린다 그랬어. 내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고 올렸으면 더하고 둘이 더하면 3. 얘랑 얘 역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됐죠? 그러면 d가 4라는 걸 알 수 있네. 나머지니까. 그치? 그 다음 이 친구랑 여기 요 몫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 얘. 됐어? 근데 다시 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또 얘만 보는 거야. 지금 연결된 거 아니야. 얘만 따로 보는 거야. 얘만. 얘도 가만히 보면 역시 또 x-를 또 갖고 있어. x-로 또 묶어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qx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 여기 밑줄 친 요 qx만 다루고 있는 거야. 요 qx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전체 fx라고 하면 fx랑은 상관없어. 현재는. 그러면 역시 a에 x-에 하나 남을 거고 b 될 거고 c 이렇게 되겠지. 같은 거 이해 가죠?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또 봐봐. 요 qx를 x-1로 딱 나눴을 때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는 관계가 또 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마침 내가 이거 연필로 지우지 않았어. 이거 지우개로 지우지 않았어. 요거 그대로 써보겠다는 얘기. 이거 얘랑 연결된 게 아닌데 굳이 여기 써있는데 그냥 다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니은자 써가지고 조립제법 한 번 더 쓰겠다는 얘기야. 굳이 여기다가 3, 3, 2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 이름이 연조립제법이야. 연달아서 하는 거야. 근데 원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역시 1로 하면 3 내려오고 3, 1은 3 더하면 6 그쵸? 6 2랑 6 더하면 8 선생님이 계산팀 말해줘야 돼. 8 이렇게. 됐나? 그럼 어떻게 돼? 너가 8이구나. 나머지니까.
그치? 그리고 다시 얘를 또 봐. 얘만 다시 보는 거야, 얘만. 쏙 봐봐. 그러면 어련히 x-1이 있고, a가 곱해지고, 원래는 괄호 뒤에 쓸 땐 곱셈을 써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놈. 이 친구도 x-1로 나눴다고 치면,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걸 읽어야 돼.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그치? 한 번 더 하는 것도. 1. 3. 3일은 3. 9. 그럼 얘가 얼마? 9. 그 다음 몫이 얼마 얘가? 3. 됐죠? 이 값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 되게 중요해. 얘에서부터 나머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A, B, C, D를. A, B, C, D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자기가 꼭 해봐, 천천히.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잊어버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선생님, 연달아서 조리제법 썼던 기억이 나. 근데, 요 A, B, C, D를 은근 찾지 못한다.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야 돼. 알겠어요? 심화가 되는 문제는 정말 심화가 돼. 고등학교 문제는 심화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기본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야 심화 문제를 좀 건들 수 있다. 이거 봐, 이거 항등식이야.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A, B, C, D를 구하겠다, F까지. 많이 힘들겠지. 그쵸? 근데 조금 전에 식을 정리했던 걸 잘 떠올려보라고. X의 5제곱. 그치?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돼?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 다음 얘는 뭐야? 이거를 조금 전에 x-1로 묶어내는 거잖아. 묶어내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갑자기 1 써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1 내려오고. 됐어? 1 곱한다. 1. 그 다음에 더하면 1. 뭐야 이거? 어쨌든 1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이거 1이네. 네가 1이구나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이제 또 어쨌든 여기서 또 어떻게 했겠어 분명히. 그 몫에 요 몫에 해당하는 걸 역시 중간에서 빼내가지고 설명했으니까 빼내서 역시 x-1 묶으면 또 이렇게 되겠지. 그 과정을 또 하는 거야. 그럼 1. 그럼 1 내려올 거고 1은 1 더하면 2 3 4 하다 보면 이제 4 5 이게 좀 빨라지겠지. 너 5구나 이렇게. 됐어? 이거 금방 하잖아 이제. 이거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 1 그쵸? 1 왜 이렇게 헷갈리지? 3 6 10 너는 10이구나. 됐나? 그럼 갑자기 쉬운 문제가 된다. 어려운 문제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도 쓰이냐면 아까 문제에서 이 식을 이용해야 될 때가 생겨. 이걸 쓰는 것보다 이걸 쓰는 게 너무너무 편할 때가 생겨. 요 x에다가 아마 1001을 집어넣어. 그리고 이게 막 7제곱, 8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돼? 1001을 7번, 8번 한번 곱해봐.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이거를 이쪽에 넣으면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1001에서 1 빼면 1000이거든. 간단해진다. 이런 걸 이용할 거라. 이쪽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돼. 이 모양이랑 구조를 잘 기억해내야 돼. 알겠어? 우리 이제